자, 122페이지 보시면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가과정은 개념도 출제해요. 한 번은 이 개념을 가지고 답으로 낸 적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 여가과정이란 주택이 소득계층을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고 돼 있죠. 네, 그 두 가지를 활용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는 게 여기 이동이라고 돼 있죠. 이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거 이동을 할 때 전출입이란 단어가 나와도 맞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가구 이동할 거 아니에요. 전입하고 전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집에서 전출할 거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맞다고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론으로 유관시험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구의 이동관계 에서 상하로 이동한다라고 만들었는데 전출입이 발생한다는데 전출입이라고 내가 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래갖고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높아심에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 공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계절로 가고 있어요. 날이 따뜻해지고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이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혼자 현실적인 부분을 갑자기 직면하게 돼요. 이 좋은 날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을까? 그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욕실에 있는 거울을 보고 본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왜 저랬니? 이래갖고 본인에게 또 타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어떡하겠어요? 이미 등록해갖고 카드 결제 다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들고 가야지. 내년도 학원 수강생 갖고 다시 디미러 가야 그거 뭐 말도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는 안 하고 되고는 싶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갈등 속에서. 공부하는 건 지겨운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학생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해요. 너희들이 좋을 때다. 그쵸? 그렇게 하잖아요. 본인들은 왜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물론 지금 딱 여기에만 올인하고 다른 거 아무 걱정 없이 이것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도 이제 겹쳐 있고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지. 여기 학원 원장님이 무슨 길 가는 여러분을 강제로 끌고 와서 여기다 사인시킨 것도 아니고, 제 발로 올라왔잖아요. 엘리베이터 5층 누르고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미 시작했는 걸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는 없고, 주변에서 보는 시선과 기대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5대 독자의 그 저기를 걸고, 가문의 영광이 네 손에 달려있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남친이 보여줘야 되잖아. 딱 해서, 한번 앞에서 흔들어 주라고 이렇게 합격점을 이렇게 흔들어 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좀 집중도 하고, 배운 거 갖고 복습도 하고, 여러분이 살 길은 복습밖에 없어요. 예의 있으면 바라지도 않아요. 복습이라도 좀 해주세요. 복습이라도. 자료 이거 매주 뭐 하나 주겠어요? 복습하라고 주는 건데. 얼굴 표정으로만 대답하려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좀 공부 좀 해요. 진짜. 그리고 7월이 되면 올인해야 돼요. 이 시험에. 한 3개월 동안은 올인해야 그나마 이게 좀 낫고, 평일에 시간이 좀 안 되는 분들은 주말이면 도서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주말 내내 도서관에서 복습을 해야 돼요. 반복이라니까요. 반복해야만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뭘 물어봐더라도 대답을 툭툭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가게 되면 상향여가라는 게 있어요. 상향여가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있죠? 이거를 무슨 여가? 이걸 상향여가라고 해요. 끝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계층으로? 그럼 상향여가라고 해요. 근데 상위 계층이 거주하던 주택이 있죠? 이게 하위 계층의 주택으로 전환되면 하향여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물어봐요. 간단하게. 뭐를 바꿔서? 제목을 바꿔서. 상향여가인데 하향여가, 하향여가인데 상향여가, 이렇게 바꿔주는 단순한 논리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때, 단, 하위 계층이 거주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에 사용하는 주택으로 그냥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있죠? 이걸 거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계층에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이사하면서 생기는 공가를 인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가라는 거는 여가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돼야 안 돼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공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요. 시장에서 여기 고가주택과 무슨 주택? 저가주택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주택에서 제공하는 효용이 있죠. 효용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1년에 일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한 10년이 경과했을 때 얘가 만약에 효용이 30이었어요. 근데 10년이 경과하면 얼마로? 20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효용이 10이었어요. 근데 10년이 경과하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뭐를 해야 돼요? 재건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가정은 뭐냐면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이 있죠. 저가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금지가 되어 있다? 저가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필요한 저가주택은 얘네가 효용이 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얘네를 우리가 신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가주택, 효용이 30짜리 고가주택이 신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주하겠죠. 소득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효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이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이주하면 뭐가 생겨요? 공가가. 이거를 얘네가 인수하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얘네는 원래보다는 주거 수준이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하향여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저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시험에 하향여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된다라고 틀리게 준 거예요. 틀린다고 그러고.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과정을 이해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용어에 대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상단을 가면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요 하향여가 과정이 저가주택의 공급 과정을 설명하는데 요거는 지금은 참고사항이에요. 참고. 왜 그러냐면 하향여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접근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저가주택 시장과 고가주택 시장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 단기와 장기의 구분 개념을 출제를 안 해요. 그게 안 나온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그거 왜 안 내겠어요?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단기와 장기의 변화를 구분해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온 지가 오래됐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과서에도 하향여가 과정이라고 짧게 나와 있죠. 네. 옛날에는 이게 그래프까지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섭섭하실까봐 5월달이 되면 심화과정이라고 그래요. 명색이 심화과정이니까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저가고 고가 시장 나눠서 단기와 장기에 나눠서 그래프 그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말미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요.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수준이 아직은 안 올라섰을 때는 넘기자니까 넘기는데 나중에 이제 나름대로 실력이 높아지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럼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 강의하면서 선생이 그냥 알아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안 물어보니까. 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학원에 등록해갖고 저한테 5번 정도 물어봤다. 내가 5번은 물어본 것 같다.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죠? 어? 안 물어보고 버팅기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들어보면 법 과목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 법은 안 물어보서는 배길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결혼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어? 결혼은 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면 어디가 끌려갈 것 같은 거예요? 어?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물어보면 여러분 손해예요. 안 물어보면. 네? 그래도 안 물어봐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거분리와 여가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험에는 이걸 제목으로 출제해요. 주거분리와 여가과정.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갖고 오지선달 만들기 힘드니까 얘하고 묶어서 내는 거예요. 주거분리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주거분리의 개념이 있죠? 네. 주거분리라. 그래요. 뭔가는 해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전달은 안 돼요. 여기서 뭐가 벽이 있는 거 같아요. 뚫고 오지는 못하고. 이게 도시화라든가 산업화 있죠? 등의 영향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죠? 이게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주거분리라는 거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린지역이 있죠? 여기에서도 다 발생이 돼요. 이걸 시험에서 2번 썼어요. 도시 전체적으로는 발생하는데 근린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린지역이 어디겠어요? 주변 이웃이요. 내 주변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 전체적인 차원이라는 거는 서울 있죠? 서울은 지금은 다핵도시예요. 원래 단핵도시였다가 지금은 강남이 생기면서 다핵도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강북하고 강남을 비교하게 되면 주거 생활은 어느 게 더 좋아요? 강남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으로 이주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 갈수록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소득계층에 따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이라고 해서 다 고급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재개발되면서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근데 이면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전히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요 주변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거분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민영하고 임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고급 주택지역에서의 주거분리 현상과 하향여가가 있고 저급 주택지역의 주거분리가 하향여가라고 돼 있죠. 즉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거분리는 외부 효과 있죠. 외부 효과의 영향에서부터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경계 지역이고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는데 경계 지역은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언덕을 통해서도 경계가 나눠질 수 있고 도로를 통해서 담장을 통해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고급주택 지역이 있고 저급주택 지역이 있어요. 근데 고급주택 지역에 만약에 가격이 9억일 때 요게 주택의 계량 비용이에요. 9억짜리 주택에 계량 비용을 1억을 투입했더니 계량 후의 가치가 11억이에요. 그러면 비용 대비 가치가 크죠? 네.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은 정의 예비 효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만약에 개량비용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주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 지역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고급주택 지역으로. 근데 저급주택 지역은 이 주택 가격이 만약에 2억이라고 그러면 2억에다가 2천만 원 투자하게 되면 개량 후의 가치가 2억 1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적죠. 적은 이유는 여기는 부의 효과가 존재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소위 얘기한 대로 달동네 지역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만 특히 꽃단장하고 이런 거 없어요. 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만 오면 지적지적하고 쓰레기 막 내다버리고, 그죠? 소음도 많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계속 무슨 지역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저급주택 지역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경기에 있는 고가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돼요. 그죠? 왜 여기는 할인돼서 거래되겠어요? 얘네랑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음도는 이게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장에 내놔도 이 정도의 가치를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식의 취급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돼서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에 있는 여기 있는 저가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돼서 거래돼요. 얘는 왜 비싸게 거래되겠어요? 길 하나 건너면 여기서 제공하는 뭐에서 공원이라든가 영화관, 마트 이런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치가 비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할증돼서 거래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할인돼서 거래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택을 인수해서, 그죠? 고가주택으로 바꾸면 상향여가 시켜버리면 높은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상향여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얘는 할인돼서 거래되죠? 그 매물이 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얘네가 이렇게 인수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침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계가 안으로 점점 확산이 되면 고급주택 지역이 저급주택 지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계승 또는 천이라고 그래요. 천이라는 건 원래 있던 원주민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 박스에 있는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가치 상승분이 개조 비용보다 클 때, 그죠? 반대의 경우에 박스가 123페이지에 있잖아요. 그 박스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그림 나와 있잖아요. 그죠? 124페이지에. 거기 가면 맨 위에, 자, 지문 5번에 경계지역에서의 여가 현상이 있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돼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할증과 할인의 요건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시험에서 2번 나왔어요. 한 번은 답으로 나왔어요. 틀린 답으로. 틀린 거 고르라고 했을 때. 할증되는데 할인돼서 거래된다. 이렇게 바꿔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 나오면 내가 맞고 틀린 거를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뭐하러 여기다 그림 그려놓고 막 이런 거 하겠어요. 그죠? 이거를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2번, 3번, 4번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9월달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이런 거 안 해요. 그죠? 9월달 되면 뭐로 이런 걸 하겠어요? 우리 왜 고가하고 저가하고 2개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라고 그런다고요. 그죠? 얘가 효용이 떨어지게 되면 얘가 아니고 얘가 이제 재개발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네 그런다고요. 그러면 얘네가 일로 갈 거고 얘네가 일로 갈 거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래요. 왜? 과정을 아니까. 그럼 처음 들어온 사람은 쓰러지는 거야. 저 인간이 여기다 추상화 그려놓고 이걸로 다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를 때가 그때예요. 7월달 이후에. 근데 그때는 웬만한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 저게 이런 뜻인데 이래가면서 반응이 오는 거 보니까 또 그때 정도가 되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윤총각이 알아서 붙잡고 설명해 주고 막 그래야 돼.
내가 새로운 사람 있으면 옆에 한 사람 붙여줄게. 저게 이런 뜻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봐. 너 자꾸 거기다 짐 갖다 놓지 말고, 자리 비워줘야지 사람이 앉을 거 아니야. 친절하게 안내해서. 여학생이 오면은 저희들이 비워줄까? 미모가 뛰어난 여학생이 오면은 비워주겠지? 그렇다고 그러네? 알았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불량주택이라고 있죠?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소득 문제예요, 소득.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건, 자, 정상적으로 여가를 거쳐서 저가주택을 내가 인수했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주택관리에 소홀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시간이 경과하면 불량주택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고 그랬죠? 소득이 낮으니까 소득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거 같은 방법을 쓰는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거하면 또 다른 불량 주거지가 양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불량주택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다. 네? 시장이 실패가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극단적으로 했잖아요. 판잣집 있죠? 판잣집 매매 가격 전월세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을 매개로. 자원 배분은 됐는데 소득이 낮아서 주택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불량주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대답을 안 할 때 표정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선생은 그 표정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표정이 그렇게 잘 해요. 그죠? 여기 말고 어디 연기학원을 따로 다니나 봐요. 표정을 그렇게 다양하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입지및 공간 구조론 있죠? 네, 여기는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입지및 공간 구조 이론에서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지대론이죠? 네. 지대로는 별표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형태든 간에 시험에 안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대로는 있죠? 거기 제목 옆에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묶어가지고 그냥 26에서 36회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몇 가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대하고 지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지대와 지가 그래서 여기서 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지대란 이게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있죠? 그걸 줄여서 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얘가 기간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지대라는 게 유량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경제할 때 알려줬던 거예요. 다만 우리 그 나라에서는 원래 지대라는 개념이 렌트예요. 렌트인데 렌트를 지대하고 뭐로? 임대료로 두 가지로 우리는 쓰는 거예요. 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지대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는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명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이걸 임대료라고 표현해서 출제하는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번역한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어쩔 수 없이 알려드린 거예요. 말 그대로 일정 기간이 명시되니까 지대나 임대료나 유량 변수라고 해요. 그렇죠? 그때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죠? 이걸 1대1 수업할 수도 없고, 그죠? 참. 그럼 지가라는 건 뭐예요? 일정 시점. 일정 시점에 있었을 때 토지의 가치 있죠? 그걸 줄여서 우리가 지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얘가 왜 시점이 필요하냐면 매 순간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대하고 지가는 서로 비례관계라고 그랬었죠. 지가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얘는 이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해서 구한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나요? 자, 부동산 특성 중에 지대 및 지가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르 시작돼. 부르 시작돼. 부르가 하는 애가 동하고 증값이 없어. 동 아니면 증이야. 부는 맞는 거야. 부는 맞아. 동이야, 증이야. 그것만 구별하면 돼. 자, 동을 버리고 얘기해봐. 동을 버리고. 그렇지. 부증성이야. 부증성. 부증성 때문에 이게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야. 기억하나요? 네. 아니,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생산비 법칙이라는 건 생산비에서 토지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생산비 법칙 아니에요. 비용이 1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10원이 되고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100원이 되는데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든 재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가치를 갖잖아요. 그죠? 왜 가치를 갖게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비용을 들여서 만든 재화가 아닌데 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얻을 수 있으니까 지대를. 그래서 자연물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사용료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사용료가 크면 지가도 비싸지는 거예요. 사용료가 낮아지면 뭐도? 지가도 낮아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대하고 지가는 비례관계고, 그죠? 지가하고 이자예요. 할인율은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 원리에 바탕을 둔 게 수익 방식에서 나오는 수익 활용법이라고요. 이게. 자, 그럴 때, 거기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하셔서, 지대 논쟁을 얘기했었죠. 지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네. 얘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게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생산비 있죠. 생산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신고전학파인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라는 거는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만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하고 뭐하고는 구별을 했다. 자본하고는 엄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고전학파의 이 논리를, 지대 논리를 승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조지예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라고 배운 거 기억하나요? 고전학파나 헨리 조지나 자연물인 토지에서 발생한 이 지대 있죠? 얘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생산을 통해서 얻는 모든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이 된다? 지주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게 이런 논리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 1층에 족발집을 운영하던 사장이 건물주 있죠. 건물주 A를 망치로 폭행했다가 살인미수 뭐 이렇게 적용을 받아서 5년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건물주를 폭행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한 달에 250인가 임대료 주고 살았는데 건물이 소유자가 바뀌면서 이 사람이 한 달에 1200인가 달라는 거예요. 임대료를. 그러면 1200의 임대료를 주려고 그러면 족발집을 24시간을 영업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 이 사람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생산을 통한 모든 이유는 누구에게? 지주, 건물주에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그의 재분배가 효율적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얘기했겠죠. 1200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한 100만 원은 내가 더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했는데, 이 사람이 무시한 거예요. 안 된다고. 1200 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너 주고 나 주자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폭행했다가 그게 CCTV에 또 찍힌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라고 그때 토지 단위세 얘기할 때 얘기했다고요. 그죠? 네. 그래요. 뭐 대단한 거예요. 표정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자연분인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잉여이자 물어본다. 불로소득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이 지대라는 건 자연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자연물 외에 우리 인간이 만든 어디에서도 생산물에 의해서도 뭐는 성립할 수 있다. 지대 개념을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대 개념을 확정시킨 사람들이 신고전학파예요. 신고전학파.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전학파는 자연물인 토지와 인간이 만든 자본과 명확하게 구별했다 안 했다. 했다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리카도 아시죠? 네. 리카도의 무슨 지대? 네? 리카도의 무슨 지대? 차액지대, 차액지대. 그러면 리카도의 지대론에서는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잉여로 보겠어요? 생산비로 보겠어요? 자, 리카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뭐로 바뀌었어요? 잉여로 보는 거예요, 잉여로.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경제적 잉여가 아닌 생산비로 간주한다 그러면 틀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는 여기서 물어보지 말고 기출할 때 물어볼까 봐요. 기출할 때 시간도 많은데 한 사람씩 그냥 계산 문제 있으면 2주부터 나와서 풀어보라고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예습을 해오든가 하지. 이거 뭐 선생님이 혼자 다 하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나 봐요. 그죠? 자, 그 밑에 가면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라고 돼 있죠. 네. 이게 파레토의 경제지대를 얘기를 하는데 파레토가 얘기할 때 생산자의 총수입 있죠. 총수입은 전용수익과 경제지대 합으로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전용수입 있죠? 전용수입이란 전용수입이란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가예요. 보수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죠? 이걸 우리가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지대라. 생산자의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나머지 있죠. 그게 경제지대예요. 일종의 무슨 이윤? 초과이윤. 그죠?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해 드렸는데 지난번에 했잖아요. 현직 변호사가 구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언론사에서 취재 나간 거예요. 현직 변호사가 왜 구급 공무원 시험을 봤을까? 그죠? 그러면 구급 공무원에서 연봉이 만약에 3천이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서 연봉을 3천을 벌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이 시험을 안 봤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 사회적인 지위관계를 보면 이 사람을 더 우위를 놓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봤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연간 수임을 받아서 얻는 수익이 3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뭐다? 그게 전용 수입인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 식당이 폐업하죠? 치킨집이 문을 닫죠? 닫는 건 최소한의 이 수입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전용 수입이.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집이 만약에 잘 되고 수익이 안 되는 맛집이고 대박이 터졌잖아요. 다른 용도로 바꿔야 안 바꿔요? 안
안 바꾸는 거예요. 거의 준저거래 가깝게 가는 거예요. 연매출이 100억을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줄 서서 가서 막 먹을 수가 있고, 그죠? 그것도 대기번호 받아가지고, 어?